오늘은 수학 2의 그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인데요. 수학 2는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다항함수 미분법, 그리고 다항함수 적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원인데 대부분 수학이 다 그러겠지만 요 첫 번째 단원과 두 번째 단원과 세 번째 단원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100% 숙지가 안 되면 두 번째 단원 미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막혀요. 그리고 미분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적분할 때도 자꾸 막히게 돼요. 그래서 얘는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있도록 매 단계마다 여러분들 100% 이해하고 숙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요것은 해석학인데요. 다른 뭐 해석이란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얘는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분석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건데, 이걸 공부하는 건데, 뭐 말이 그렇지 실제로 막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해석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함수의 극한인데요. 함수 극한이 4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자, 오늘은 2개의 단어만 하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 다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교재에 그래프가 있으니까요. 이게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 위의 점에 대해서 x 값이 한 점 a로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x가 a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럴 때 요 함수값 역시 어느 한 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자, 그때 그 값이 L이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는 L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서 요 기호 있잖아, 화살표 기호. 요 화살표 기호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x는 절대 a는 아니에요. x가 a 값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x가 a 값에 그냥 가까워진다는 것 의미예요. 그냥 x가 a에 한참 가깝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당연히 x가 a보다 큰 수에서 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a보다 작은 수에서 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x가 a보다 큰 수에서 가까워져요. x는 가까워져요. a보다 큰 수에서. 그리고 x는 가까워져요. a보다 작은 수에서. 그래서 x는 a 플러스에 가까워지고 x는 a 마이너스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하는데 요것은 잠시 후에 할 거예요. 자, 일단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x는 뭐가 아니다? a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x는 a보다 큰 수일 수도 있고 a보다 작은 수일 수도 있고. 오케이? 자, 여기 써 있어요.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x는 a가 아니더라는 거.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x가 a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x가 a에 도착한다고 생각을 해. 도착은 아니에요. 도착한다는 얘기는 x가 a 값이 된다는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a에 엄청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x가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그때 함수 fx값. 그때 fx 값은 함수값이니까 틀림없이 y좌표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간다고 해봐요.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가면 그때의 함수값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그 함수 값들이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힐 때 그 함수 값은 L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당연히 X가 A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함수 값을 이렇게 찍어가게 되면 L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fx는 함수 fx, y값이 L에 가까워지더라.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써요. 리미트는 제한한다, 뭐 한정한다, 이런 건데요. 수학에서는 극한이라고 하고요. limit 다 쓰기 힘드니까 lim만 써요. lim. 선생님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시간상. 자, 여하튼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자, 여기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값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써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 값은 L로 가더라 이거죠. 오케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기호 우리는 이제 이 기호를 숱하게 쓸 거예요. 숱하게 쓸 거고, 자, 요거를 선생님이 맨 처음에 여기 쓴 것처럼 빨간색 쓴 것처럼 요렇게 표현도 한다. 이렇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오케이? 자, 여기 화살표가 있으니까 화살표에 대해서 이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화살표를 한번 볼게요. 자, x가 a가 된다 이 말은 방금 얘기한 거예요. x는 a가 아니면서 a보다 큰 수 또는 a보다 작은 수 입장에서 a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은 얘는 x에 a를 대입한다는 의미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것은 x가 a로 가까워진다는 거고, 두 번째 것은 x의 a 값을 대입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거, 등호치고 화살표 친 거, 이것은 뭐죠? 그렇죠. 치환하는 거죠. 오케이? 기호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자, 리미트라는 극한의 뜻을 리미트 약자이고 리미트라고 읽는다.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이렇게 읽어요. 자,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자, x가 a 값이 된다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x가 a에 도착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리미트는 목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꽃, 나는 무슨 값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내가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안산에서 안산 사리역에서 전철을 딱 탔어요. 근데 나는 지금 서울역을 가고 싶어요. 사리역에 딱 타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서울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극한은 서울역인 거예요. 오케이? 내가 지금 서울역에 도착했다 안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목표로 삼고 나의 목표가 어디냐? 나의 리미트는 어디냐? 내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곳을 알아보는 것이 극한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부연 설명 쭉 써 있어요. 쭉 써 있는데 함수의 극한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예요. 오케이. 자, 함수 fx,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자, x가 a로 가면 오른쪽에서 온다면 이렇게 찍고 오는 거고, 왼쪽에서 온다면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다 그 값들이 누굴 향해 가요? 그렇죠. 2라는 함수 값을 향해 가죠. 아,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함수 fx는 2예요 라고 쓰는 거죠. 자, 함수 gx를 한번 보세요. 함수 gx는 자, x가 1 오른쪽으로 갈 때 요 값을 찍어 오는 거죠. 2보다 좀 큰 수들이에요.
자, x가 1보다 왼쪽으로 가면, 그렇죠. 이렇게 찍고 올라가죠. 2보다 좀 작은 수죠. 그렇죠. 그런데 x가 1로 큰 수에서 오든 작은 수에 오든 그 y 값들은 실제 결국은 2가 되진 않지만 2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현재 리미트는 도착점이 아니고 목표, 내가 바라보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x가 1로 간다는 것은 x가 절대 1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함수값 f1, x가 1일 때의 함수값 g2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물론 함수 fx는 f1 값이 2이긴 하지만 보세요. 함수 gx는 g1 값이 있어요? g1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값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근방에서 함수 값들이 누구 근처에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x = a에서 함수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극한값은 뭐 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의 존재 유무와 극한값의 존재 유무는 서로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얘는. 오케이? 다시 함수값이 존재하는 유무와 극한값의 존재 유무는 상관이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굳이 몰라도 되는데 밑에 또 뭐 하나 써있네요. 특히 hx = c 이거 뭐죠 이거? 그렇죠, 상수함수이죠. 상수함수는 x가 a로 갈 때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 오든 다 어떤 값이에요? c를 찍고 가고 있죠. 그 값은 c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 플러스 2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 자, 그런데 x가 지금 누구를 가래요? 2를 향해 가래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올 때는 이 함수값 딱 봤더니 2가 되면 4잖아요. 오른쪽으로 오면 4보다 좀 큰 수들이고 이 왼쪽에서 오면 4보다 좀 작은 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4 근처에 이 극한값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4가 되더라 이거네요. 자, 두 번째. 요거 그래프 그리래요. 그런데 이거 뭐 분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얘를 살짝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x 플러스 2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x 플러스 2하고 같을 건데 함수 입장에서는 x가 2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러죠? 그렇죠. x가 2가 되면 분모가 0 되고 분자도 0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그래프와 같겠지만 x = 2에서는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2에서 2인데 2에서 실제 여기는 이렇게 빵꾸풍 이렇게 빵꾸풍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극한값 x가 2로 가니까 이 오른쪽에서 오면 4보다 좀 큰 수들, 이 왼쪽에서 오면 4보다 좀 작은 수들. 그러니까 극한값은 여전히 얼마예요? 4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방금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극한값이 있는 거하고 함수값이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한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요 값이 l이다 이 말은 x가 a가 아니면서 x가 a보다 큰 수 또는 작은 수에 점점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그때 함수 fx의 y좌표들은 l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x가 한 곳 a가 아니고요.
엄청난 큰 상태나 작은 상태라는 것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는 거. 자, 얘를 x가 무한대,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하는데요. 자, 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요 그래프에서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x가 한없이 커지겠다는 얘기예요. x가 계속 커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x가 점점 커지면 그때 함수 f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쭉 가는데 점점 어떤 y 값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l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는 l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면 당연히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때 함수 값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 값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아, 어떤 값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m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요. 이때 함수 fx는 뭐가 된다? m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한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무언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가 아니에요. 기호예요, 기호.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오케이? 자,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 한없이 큰 상태의 기호이다.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하고 무한대 있잖아요.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 물론 속도상으로는 얘가 더 빠르겠죠. 커지는 속도가. 그런데 둘 다 그냥 엄청 큰 거예요. 누가 더 크다 작다 말 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있죠? 이것은 x가 아까 선생님이 x가 a로 가면 x는 a가 아니면서 a보다 큰 수에 갈 수도 있고 a보다 작은 수에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x가 무한대잖아요. x가 무한대면 무한대보다 큰 수에서 갈 수는 없어요. 오케이? 왜? 무한대는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걔보다 더 큰 것은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는 오른쪽에서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거의 왼쪽 얘보다 더 작은 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얘는 한쪽밖에 못 봐요. 오케이? 자, 여하튼 근데 뭐 오른쪽에서 보든 왼쪽에서 보든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거. 그때의 y 값이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무한되면 왼쪽으로 엄청나게 작아진다. 그때의 y 값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별반 차이 없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요 그래프를 한번 봤더니 자, 요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x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fx잖아요. 그럼 얘는 리미트 글씨를 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x값 쫙 가봐요. 그러면 그때 y좌표는 점점 누굴 향해 가요? 그렇죠. 0을 향해 가죠. 오케이? 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때 fx.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x분의 1. 왼쪽으로 가네요. 그때 y좌표는 이렇게 가죠. 걔도 0이죠. 오케이? 네,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요것도 하나 더 해볼게요. 그냥 요 똑같은 그림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건 뒤에서 해야겠네요. 이건 뒤에서 할게요. 자, 여하튼 x분의 1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더라. 이거. 자, 이 식을 가만히 보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써 있네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식. 이 식이 극한에 대한 성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슨 성질이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x분의 1을 보세요.
x분의 1은 x가 실수일 때, 물론 x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x가 0 되면 0분의 1이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x는 0이 아닌 거고. 그리고 x분의 1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죠? x에다가, 여기 있는 x에다가 그 어떤 수를 대입하든 간에 절대 0은 안 나와요. 하지만 그거의 리미트, 극한을 씌우면 0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보세요. x분의 1에 대해서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x는 절대 0이 아니고 x분의 1 또한 절대 0이 아니지만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0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리미트는 요 뒤에 있는 함수 있죠? 이 함수의 목적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함수 fx는 결국 그 값이 될 거야. 절대 그거 아니죠. x분의 1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x분의 1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다만 0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은 그 값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걔가 누구한테 가까워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개념 확인.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자, x축, y축.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근데 x가 지금 어디로 가래요? x가 무한대로 가래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누굴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x분의 1 똑같은 그래프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당연히 얘도 0인 거죠. 세부적으로 요 그래프는 x가 무한대로 가면 0을 향해 가잖아요. 0을 향해 가는데 실제 0보다는 작은 수죠. 0을 향해 가는 건데 0보다는 작은 수. 마이너스 무한되면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는 조금 큰 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x가 a일 때 함수의 발산을 볼게요. 발산. 자,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그냥 확 간과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요 페이지에 보면, 요 페이지에 요것이 있네요. 선생님 이거 간과했네요. 수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L로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수렴이라는 용어를 써요.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처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함수 fx가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fx를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라고 해요. 발산한다. 오케이? 자, 그럼 발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함수 fx가 어떤 y좌표 l에 가까워지지 않는 거니까 발산이라는 것은 얘는 어떤 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상태예요. 오케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하는데 발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값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크든지 엄청나게 작든지. 오케이? 물론 이것도 있어요.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린 그것을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진동이라는 것도 수렴한다고 하진 않아요. 오케이? 여하튼 자, 현재 이 교재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프를 보세요. x가 a 오른쪽에 가도 y좌표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a 왼쪽에서 가까워져도 y좌표는 커지고 있죠. 이럴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다.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이게 떨어질 때는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도 작아지고 a 왼쪽에서 가도 작아지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방금 뭐도 얘기했어요? 진동도 얘기했어요. 진동 그래프 대충 이런 거. 뭐 이런 거.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막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예.
얘는 발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 진동하는 것도 있더라. 이거요. 자, 그래서 선생님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자, 이것은 fx가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1. 자, 요거는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얘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자, 물론 이것도 있어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교재에는 따로 없으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게요. 자, fx가 x분의 1이에요. 자, x분의 1의 그래프는 앞에도 있었지만 이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오른쪽에서 가잖아요? 그럼 엄청 커져요. 왼쪽에서 가잖아요? 엄청 작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x가 0으로 가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발산한다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여튼 어떤 실수 함수 값으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아니면 얘는 발산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리고 진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1이고요. 1. 그러니까 2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함수 fx. 보세요, 얘가 이 오른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1 가요. 그죠? 근데 이 왼쪽에서 오면 플러스 1 가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한쪽에서 오면은 딱딱 그거의 큰 값이 있는데 양쪽에서 2로 가까워진다는 거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갈 때와 왼쪽으로 갈 때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케이? 들었죠? 자, 그래서 여하튼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얘는 발산이라고 하더라. 자, 문제 볼게요. 그래프도 이용하라네요. 그래프가 그려지면 무조건 아주 쉬운 거니까. 자, 요거는 일단 정의역 x가 0 되면 안 되는 거고,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양수면 x분의 1이고,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당연히 이거겠네요.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뭐죠? 그렇죠. 무한대인 거죠. 자, 마이너스 x분의 1은 요 첫 번째 문제에서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x가 0으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x가 무한대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함수의 발산 당연히 이것도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그래프상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오른쪽으로 갈 때 커져요. 왼쪽으로 갈 때 커져요. 오른쪽으로 갈 때 작아져요. 왼쪽으로 갈 때 작아져요. 막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만 딱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 구하는 건 1도 아니에요. x 세제곱의 그래프는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엄청나게 커지죠? 얘는 무한대예요. 자, x 세제곱의 그래프는 똑같죠? 근데 얘는 이번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시오. 그래프 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단 이 함수에 대해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3이 되면 안 되는겠죠? 자, 미리 x는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고, 그죠? 얘는 뭐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첫 번째는 분자 인수분해
그리고 약분하면 x 더하기 3이죠? 그죠? 그럼 x 더하기 3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3이고. 자, x가 3으로 간대요. 그러면 x가 3으로 가면 두두두두두두두 3. 그때 함수 값은 일단 6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x가 3 오른쪽으로 가면 6보다 좀 큰 수. 왼쪽으로 가면 6보다 좀 작은 수. 어차피 6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이 6이더라. 이거네. 자, 그리고 당연히 x는 3이 아니니까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빵꾸뽕 돼야 돼요. 오케이? 네, 빵꾸뽕이 돼서 이렇게 돼야 돼요. 실제 그래프는. 자, 2번 그래프. 2번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2번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4에 대해서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니까 이놈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의 극한값 x가 마이너스 4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도 엄청 커지고 왼쪽으로 가도 엄청 커지니까 얘는 무한대 발산하는 거네.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래프는 뭐 이거 무리함수니까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x가 어디로 가래요? x가 1로 가라네요. 1 두두두두두두두둑 두두두두둑 하여튼 1 집어넣으면 루트 4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오른쪽으로 가도 2보다 큰 수, 1 왼쪽으로 가면 2보다 좀 작은 수가 이거의 극한값은 2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 선생님 그래프 극한값 구할 때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겠네요?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구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건 다음 시간에. 오케이?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시고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 아래로 블록이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여기냐면 판별식이 지금 양수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겠네요. 자, 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많이 그려봤잖아요. 이거 x 플러스 3의 그래프 방금 전에도 그랬죠. 자, 이거잖아요. 자, x가 근데 또 무한대로 가래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엄청 커지죠. 얘도 무한대겠네. 자, 그럼 요거의 그래프는 자, 시점이 3이죠? 3,0이죠?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렇죠?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래죠? 그럼 엄청 작아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다. 이거네.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프를 이렇게 좀 일단 개괄적으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그려봐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잠시 멈추고 유제 문제 있죠? 유제 2-1, 즉 13페이지까지 개념 설명 잘 보시고 문제 풀고 잠시 후에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우극한과 자극한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극한과 자극한입니다. 자, 실제로 x가 a로 간다는 것은 오른쪽에서 오는 거와 왼쪽에서 오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x가 그래서 a로 간다는 것은 x는 a가 아니면서 x가 a보다 큰 수에서 올 수도 있고 x가 a보다 작은 수에서 올 수도 있다. 이럴 때 a보다 큰 수에서 오는 것을 특별히 오른쪽에서 온다 해서 우극한, 작은 쪽에서 오는 것은 왼쪽에서 온다 해서 좌극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극한이라는 극한값이 따로 있고 좌극한이라는 극한값이 원래 따로따로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틀림없이 우극한은 L로 가고 있죠? L로 가고 있어요. 좌극한은 M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X가 A 플러스일 때 L인 거고 X가 A 마이너스일 때 M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함수의 극한값은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각각 따로따로 있더라. 우극한은 x가 a보다 큰 수에서 오는 거고
좌극한은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다. 그죠? 자, 밑에 개념 확인을 보면요. 그래프가 주어졌고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우극한인 거죠. 자,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오래요. 오른쪽. 이렇게 오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0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는 뭐죠? 마이너스 1 왼쪽에서 오라니까 그래프상에 1이겠죠? 그 다음 0 플러스. 0 플러스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0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자, 0 마이너스는 색깔 달리할까요? 0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 나오는 거고. 1 플러스. 1 플러스는 이렇게 오겠네요. 그렇죠? 1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그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1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렇죠? 1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얘는 당연히 0이 나오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함수의 극한값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우극한 값하고 좌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만이 실제 x가 a일 때 극한값이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해요. 오케이? 네? 자, 다시 x가 a로 갔더니 fx가 l로 가요. 자, x가 a 플러스일 때, x가 a 마이너스일 때 fx가 m으로 간대요. 그러면 x가 a로 갈 때 fx는 극한값이 없다. 일명 발산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x가 a-일 때 요 극한값이 l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x가 a일 때 얘는 l로 이제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이 있다라는 것은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모두 같은 값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걔는 극한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럴 때 우리는 수렴이라고 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x가 0으로 갈 때 틀림없이 이 함수에서 이 전체 함수 입장에서 정의역 x는 0이 아닌 거고요. 실제 얘를 정리하면 x 더하기 2가 되나요? 자, 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으로 갈 때 자, 우극한, 좌극한 다 보니까 어디로 가죠? 그렇죠. 2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x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의 그래프는 1 더하기 x분의 1이네요. 1 더하기 x분의 1의 그래프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한 칸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자, x가 어디로 가래요? 0으로 가래요. 그러면 0이 이거니까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죠. 플러스 무한대 자체만도 얘는 발산인 건데 우극한과 좌극한 자체가 틀리네요. 하여튼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무한대 하나 가잖아요. 그럼 걔는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무조건 발산이에요. 얘는 발산이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양수이면 1 나오네요. x가 양수이면 1 나오고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자, 문제는 x가 0으로 가니까 0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다른 값이죠? 얘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극한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봐서 문제를 풀이야 하는구나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1번 그림과 같을 때 마이너스 1 좌극한 1 우극한
먼저 마이너스 1 좌극한. 마이너스 1 좌극한은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0으로 가는데 0보다 좀 큰 수예요. 여하튼 극한값은 0이겠네요. 그 다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니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니까 얘도 1보다 좀 큰 수네요. 1보다 좀 큰 수. 두 개를 더하라니까 1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오겠죠? 1 나오고요. 자, 1 좌극한. 1 좌극한, 1 좌극한 이렇게 가나요? 얘는 2보다 좀 작은 수지만 2. 두 개 빼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분모가 x제곱 빼기 1이니까 이 함수는 일단 정의역은 x가 1도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1도 안 되네요. 자, 두 개를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식은 분모는 x-1, x 더하기 1, 분자는 절대값 x-1이네요. 그러면 얘는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x가 1보다 크게 되면 얘는 양수 똑같으니까 약분해서 x 플러스 1분의 1 될 거고요. 자,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 그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나 다 유리함수잖아요. 정근선 x 이꼴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네? 보이는지 모르겠네.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x가 1보다 클 때만 그리면 되니까 x가 1보다 클 때만 그리겠습니다. x가 1보다 클 때만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이 그래프는 실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x가 1보다 작을 때만 그려라.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다. 네. 자, 그거에 대해서 x가 어디로 가래요, 얘가? x가 어디로 가래요? x가 1로 가라네요. 아, 그러면 1 오른쪽은 2분의 1로 가고 1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네요. 아쉽게도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죠? 얘는 존재하지 않더라. 이거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구하래요. 절대값, 아니, 가우스 x 플러스 1이죠? 아, 가우스 x 플러스 1. 또 뭐, 그리면 되는 거죠, 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오늘은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그래프를 통해서 다 구하는 거예요. 원래 극한값 구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언제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이걸 계산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한다. x가 0이면 1이 되는 거죠. x가 0이면 1, x가 1이면 2, x가 2면 3, x가 3이면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쭉 가서 동글, 가우스는 뭐 이런 계단이죠.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건데 x가 2로 가래요. 그러면 2일 때 요 라인은 3인 거고 요 라인은 4란 말이죠? 아니죠? 2일 때 x가 2면 3이죠? 2면 3. 이보다 조금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오른쪽은 3 나오고 이 왼쪽은 2 나오네요. 이것도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극한, 좌극한 마지막 예제인데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 별표 쳐놓고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값 구할 때는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냥 그 값이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x 이꼴 a래요. 요 라인이 b랍니다. 오케이?
어떤 그래프가 선생님이 세 개의 그래프 형태를 그릴 건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상수함수 구간 그래프이고 빨간 것은 증가하는 입장이고 그다음 이 주황색은 감소하는 입장이에요. 오케이? 자, 이럴 때 x 플러스 x 우극한에서는 빨간색은 b로 가는데 b보다 큰 수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황색은 여전히 b로 가는데 b보다 작은 수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b로 가는데 그냥 b예요. 상수구간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A의 우극한 입장에서 B를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실제 A의 우극한 A의 큰 수에서 갈 때는 얘는 A보다 큰 수에서 내려가고 있구나. B보다 큰 수에서 가고 있구나. 얘는 B보다 작은 수에서 올라가고 있구나. 얘는 계속 B를 찍고 있구나라고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자 1번 보세요. 1번 x가 1 플러스래요. 자, 요걸 이렇게 써볼게요. x가 1 플러스이면 fx는 어디로 가냐면 1 플러스잖아요. 1 플러스니까 얘는 지금 1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상수 구간이란 말이에요. 반듯한 거. 그러니까 계속 2를 찍고 있는 거예요. 2를. 얘는 계속 2를 찍고 있으니까 얘는 1인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fx가 1로 가는데 그냥 상수 구간이니까 fx가 1인 거예요. 그래서 gfx는 얘는 g1이 돼서 g1 값이 얼마예요? 1인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쓸게요. 네? 1번식을 g의 f의 1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1만 계속 찍고 있으니까 g의 1인 거고 1에서 함수 값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2번은 1 마이너스죠. g의 f의 1 마이너스. 그러면 1 마이너스는 이렇게 오는 건데 실제 그래프는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봤을 때 극한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에서 와요? 작은 수에서 와요? 큰 수에서 오고 있죠. 그죠? 실제 y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들이잖아요. 이렇게 되더라 이거. 요것이 f의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플러스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0 마이너스더라 이거죠. 0보다 좀 작죠? 근데 맨 마지막 그냥 0 마이너스나 0이나 똑같으니까 0으로 씁니다. 맨 마지막 결과. 오케이, 맞아. 이어서 할게요. 3번은 여기다 쓸게요. f의 g의 0 플러스. 자, 0 플러스. G 입장에서 0 플러스 지우고요. G 입장에서 0 플러스는 얘죠. 자, 이제 얘는 1보다 작은 수에서 오고 있죠. 그러면 다시 F에서 1보다 작은 수, F에서 1보다 작은 수 이렇게 가고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1이더라. 자, 마찬가지로 네 번째 F의 G의 공간상 여기다 쓸게요. F의 G의 0 마이너스. 그 뭐야? F의 G의 0 마이너스, G의 0 마이너스는 이거죠?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에서 오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얘는 1로 가고 있다 라고 해서 합성함수는 이렇게 어떤 함수의 극한값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얘는 극한값을 갖되 큰 수에서 오는지 작은 수에서 오는지 아니면 그대로 따라오는지를 일일이 다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어려운 말을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gx 이 함수값이잖아. 합성함수의 극한이죠. 얘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f에 집어넣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게. 자, 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x가 a로 갈 때 요 gx 극한값을 궁금한 것이 아니고 극한값이 대 요 값이 x가 a로 갈 때 gx가 알파이면 합성함수에서는 알파 플러스인지 알파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그냥 함수값 알파인지 이것까지 내가 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응? 그래서 합성함수는 그래프를 보고 많이 연습을 해봐야 한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유제 3-1번과 3-2번 여러분들 문제 또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제하고 유제까지 19페이지까지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